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저 제5판 형법총론 제2회독 370페이지 로마자 4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번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형법은 행위자에 대해 책임 능력 혹은 한정 책임 능력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책임 조각 또는 책임 감경의 효과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형법 제10조 3항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는 책임 조각이나 책임 감경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10조 3항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즉 원인행위 시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후에 장애 상태 하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부른다. 371페이지 장애 상태 하의 행위자는 비록 직접적인 실행행위 시에는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 원인행위 시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또는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양가 1번에 형법 제10조 제3항의 구상. 형법 제10조 제3항은 행위 시에 책임이 있어야 형벌이 있다는 의미의 책임주의를 기초로 한 가벌성의 원리에 배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 행위자에게 책임 비난을 탈락시키거나 감경시키지도 않고 온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행위자의 자유로운 원인행위의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에 대한 책임 비난의 초점을 장애 상태 하에서의 행위에 두지 않고 장애 상태가 없는 원인행위 설정 시에 둔다면 비난 가능성은 여전히 인정될 수 있어서 완전 책임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 형법 제10조 3항은 이러한 원리를 조문하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인정하고 있다. 양가로 2번에 책임 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과의 관계. 형법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명문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형법의 태도는 범행 당시의 책임 능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책임주의와 상충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 상태 하에서 행위와 원인 설정 행위 가운데 어느 것이 실행행위이고 또 실행의 착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규정이 없는 독일 형법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이론적 대립이 우리 형법하에서는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방금 1번의 구성요건 모델. 책임 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장애 상태 하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자유로운 원인 설정 행위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 행위라고 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견해는 실행의 착수 시기도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로 인정되어 원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르게 되면 원인 설정 행위 시 행위자는 책임 능력자가 아니므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책임 능력, 행위 동시 존재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구한다. 372페이지 방금 2번 이해의 모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행위는 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원인 설정 행위가 아니고 장애 상태 하에서의 행위라고 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실행의 착수 시기도 장애 상태 하에서의 실행행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행위자가 실행행위 시의 책임 능력 상태이므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 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 방금 3번의 결론.
구속요건 모델은 이론적으로 책임 비난의 근거도 명료하고 책임 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 원칙과의 충돌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예컨대 일부러 만취 상태를 야기한 후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술 마시는 시점에 이인이 상해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므로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특히 한정 책임 능력자의 경우에는 장애 상태 하에서도 행위자는 책임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요건 모델은 적용되기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 형법은 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원인 설정 행위를 책임 비난의 근거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행위 시에는 책임 능력 상태에 빠졌지만 위험 발생은 예견하고 스스로 그런 장애 상태에 야기한 행위와 그 이후의 실행행위를 종합적으로 책임 비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구속요건 모델의 이론 내용보다는 예외 모델의 이론 내용이 우리 형법 제10조 3항과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이 적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 모델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근거지기 위해 우리 형법 10조 3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독일 형법학에서 규정되고 있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가벌성의 요건과 관련해서 자체 이론에 의거하여 다양한 요건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형법 제10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가벌성의 요건은 독일 형법학에서 주장되고 있는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규정이 체계 내에서 맥락 속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번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요건, 양가로 1번에 위험의 발생에 대한 예견, 반가로 1번에 위험의 발생에 대한 해석, 동그라미 1번에 학설의 태도, 형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구속요건적 결과의 실현 373페이지로 이해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행위자의 실행행위가 원인행위와 불가분의 연관관계를 맺는 시점에 비난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원인행위 시에 자기 행위로 인하여 구속요건이 실현될 수 있음을 예견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험의 발생을 구속요건적 결과 실현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게 되면 입법자가 의도한 형사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위험의 발생이란 원인행위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법익 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등장하였다. 동그라미 2번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여 의사를 가지고 만취한 후에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도주한 경우 행위자가 범한 도주운전죄의 범행까지 예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만을 예견하였음에도 심신장애를 예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구체적인 구속요건적 결과로 발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만약 위험 발생을 구속요건 실현 내지 구속요건적 결과에 국한시키면 음주 만취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음주 도주운전죄라는 구속요건적 실현에 대해 행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판례에 의해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동그라미 2번의 결론. 형법에서 위험 발생이라는 개념을 항상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형법 제18조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형식적인 특정한 구속요건적 결과의 원인행위일 필요는 없고 구속요건적 결과 이외에 다른 포괄적인 법익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로도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형법 제13조 고의 또는 형법 제14조 과실에서 행위자의 인식의 대상을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구속요건적 결과와 형법 제10조 3항의 예견의 대상인 위험의 발생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374페이지.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즉 객관적 구속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항상 구체적으로 특정한 구속요건과 관련되어 있으나 위험의 발생은 반드시 특정한 구속요건적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의 발생에는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시키는 전 단계의 행위에서 일어나는 위험의 발생 또는 그 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의 발생까지도 위험 발생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가로 2번의 예견의 해석, 동그라미 2번의 학설의 태도, 양가로마 7번의 고의로 보는 견해. 형법 제10조 3항의 예견 개념에는 고의만 포함되고 과실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경향이다. 과실이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주요 임무를 다하지 않아 예견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과실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다. 양가로 맞죠 이번에? 양가로 맞죠 이번 고의 또는 과실로 보는 견해. 예견 개념에 인식 있는 과실뿐만 아니라 인식 없는 과실, 예견 가능성까지도 포함시키는 확장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 양가로 맞죠 3번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개념이라는 견해. 행위자가 원인 행위 시에 장차 실현하게 될 대상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과 연관지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앞의 두 견해와 달리 위험의 발생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하에서 행하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와 관련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 서 있다. 동그라미 2번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이 규정 형법 제10조 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데도, 즉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자유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이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견 개념에 예견 가능성도 포함시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동그라미 3번의 결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예견 개념에 예견 가능성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물리 해석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375페이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유추임으로 허용될 수 없다. 더 나아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발생의 빈도가 많기 때문에 예견 개념에 예견 가능성까지도 포함시키려는 해석 태도는 형법 규정의 개념에 대한 해석론의 수준을 넘어서서 입법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예견에는 인식적 요소만 있지 의욕적 요소는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고의의 의욕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입장, 의사서를 취하는 한 예견에 고의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예견이라는 문헌을 고의 또는 과실로 해석할 수는 없고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장래의 사실을 예상하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심리적 태도로 해석하면 족할 것이다. 예견 개념의 해석자와 사고 후 도주운전자의 성립 여부. 예견 개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해석하면
음주 후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아가 도주한 행위자에 대해 사고 후 도주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 통상 술을 마실 당시에는 음주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까지 예견할 수 있지만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아가 도주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술을 마시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견 개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해석하는 종류의 성론에 의할 경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도주 부분에 대하여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행위자의 전체 행위, 즉 사고 후 도주운전죄를 범한 행위자에 대하여 비난의 여지는 있지만 항상 책임 조각 아니면 책임 감경의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결론을 피하기 위하여라도 형법 제10조 3항의 예견 개념을 고의 또는 과실과 결부지으는 태도를 취하여는 안 된다. 한편 대법원은 예견 개념에 예견 가능성을 포함시키면서도 예견의 대상인 위험의 발생 개념에 대한 해석 범위를 넓힘으로써 행위자에게 사고 후 도주운전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고 있음은 앞서 설명하였다. 양가로 2번에 심신장애의 자의적 야기, 반가로 1번에 심신장애 해석. 심신장애란 신체적 장애를 제외한 비정상적인 심리적 상태로서 통상 정신적인 장애를 가리킨다. 앞에 책임 능력의 요건에서 설명한 심신장애 개념과 동일하지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심신장애는 376페이지 정신병보다는 주로 알코올이나 마약 등으로 인해 중대한 정신이상 상태를 가리킨다. 지금 본 게 반갑 1번의 위험의 발생에 대한 해석이고요. 반갑 2번의 자의에 대한 해석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고의로 보는 견해. 고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만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에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원인 행위는 고의 행위에만 한정된다. 여기서의 고의는 단순한 원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최소한의 용인을 의미한다고 한다. 동그라미 2번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는 견해. 자의 개념을 스스로 또는 자의로의 의미로 해석하면서 고의에 국한시켜 이해하지 않는 견해이다. 특히 이 견해가 자의는 고의라는 도식을 거부하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심신장애 상태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도 형법 제10조 3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어 있다. 그 결과 이 견해는 표면적으로만 자의 개념을 고의 개념과 결부시키지 않을 뿐 실제로는 고의나 과실 개념을 장애 상태의 야기 그 자체와 결합시킬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동그라미 3번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다는 견해. 자의 개념을 구성요건적 실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태도인 고의 또는 과실로 해석할 수 없고 문자적 의미 그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428페이지에 형법 제10조 3항의 자의의 관련 객체는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과 무관한 심신장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4번의 결론. 형법상 고의 또는 과실 개념은 원래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의 인식여하를 토대로 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실정법적 토대를 무시하고 고의 혹은 과실 개념을 확정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과 무관한 심신장애 상태의 야기 그 자체와 관련 지으는 것은 형법 이론을 반하는 태도이다. 다시 말해 우리 형법은 심신장애 상태의 야기 그 자체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 개념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의 개념을 고의 또는 과실과 결부지어 해석하지 않고 자유로의 또는 스스로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377페이지 4번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양갑 1번의 사유형론. 자의개념과 예견개념을 모두 고의 또는 과실과 결부시키는 태도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다음과 같은 조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 동그라미 1번에 고의의 원인행위와 고의의 구성요건 실현행위의 조합. 동그라미 2번에 고의의 원인행위와 과실의 구성요건 실현행위의 조합. 동그라미 3번에 과실의 원인행위와 고의의 구성요건 실현행위의 조합. 동그라미 4번에 과실의 원인행위와 과실의 구성요건 실현행위의 조합. 이러한 네가지 조합을 상정하는 견해들은 특히 예견 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 행위자가 어느 시점에 어느 부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고의범위 되는과 과실범위 되는가 판가름 난다고 설명한다. 양가 1번에 먼저 원인행위 시의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 고의범 또는 과실범의 구별의 기준은 장차 장애 상태 하에서 실행하게 될 구성요건 실현행위에 대해 원인행위 시에 고의가 있었는가 아니면 과실이 있었는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양가 로마자 2번에 다음으로 원인행위 시가 아니라 장애 상태 하에서 실행행위 시의 고의 또는 과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심신장애 상태 하에서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구성요건 실현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고의에 의한 원인행위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된다고 한다. 양가로 이번에 8유형론 고의 또는 과실의 관련 객체를 장애 상태의 약이 그 자체 장애 상태 하에서 하게 될 행위 그리고 실제로 장애 상태 하에서 행하는 실행행위 등 세 가지로 나누고 그에 따라 378페이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다음과 같은 8가지로 유형화하는 견해이다. 동그라미 2번에 고의의 조합. 동그라미 2번에 고의 과실의 조합. 동그라미 3번에 고의의 조합. 동그라미 4번에 과 조합. 동그라미 5번에 고 조합. 동그라미 6번에 과 조합. 동그라미 7번에 고 조합. 동그라미 8번에 과 조합. 이 견해에 따르면 고의로 연결된 경우에만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분류하고 나머지 경우의 수는 모두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된다고 한다. 난가로 3번의 결론. 난가로 1번에 범죄 체계론적 관점과 형법 제10조 사망. 형법 제10조 사망에 의한 종래의 해석 태도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 행위자의 과실에 개입될 수 있는 빈도가 높고 현실적인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형법 필연에 대한 문헌의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해석 태도는 이미 고의범 또는 과실범인지가 불법 평가 단계에서 판단되었는데에도 책임평가 단계에서 다시 고의 또는 과실을 원론하고 있어 범죄 체계론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다. 범죄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 사망은 규정의 순서상 책임 무능력의 인정 요건과 한정 책임 능력의 인정 요건이 제시된 다음에 등장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볼 때 형법 제10조 사망은 책임 비난을 탈락시킬 수 있는 사유를 원점으로 돌려 행위자의 책임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책임 비난의 단서를 제시해주고 있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책임 비난적 요소를 담고 있는 규정에서 책임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불법 행위이다. 그리고 이 불법 행위가 고의 행위인지 과실 행위인지에 대해서 범죄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면 고의 또는 과실을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 견해를 취하는 한 책임심사 단계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형법 제10조 사망의 규정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책임심사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위 심신장애 상태에서 행한 구성요건 실현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불법평가 단계에서 검토가 종료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상황에서 보면 형법 제10조 사망에서 등장하는 예견이나 자의 개념을 다시 고의 또는 과실 개념을 통해 해석하려는 태도는 범죄 체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도 유지될 수 없는 태도이다.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방가로 이번에 형법 제10조 3항의 기능. 형법 제10조 3항은 어떤 행위의 형법적 성격이 고의행위인가 과실행위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범죄 책임론적 관점에서 볼 때 형법 제10조 3항의 규정은 구속요건 해당성 심사와 위법성 심사가 종결된 후에 책임심사 단계에서 책임 비난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책임 조각 또는 책임 감경을 인정하느냐를 판단해주는 분수령의 역할을 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 있는 자의 개념과 예견 개념도 행위자의 행위가 고의 행위인지 과실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들 개념은 형법상 고의 또는 과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행위자의 책임 비난의 근거 지유는 비난 가능성의 표지로 이해해야 한다. 방금 3번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이와 같이 형법 제10조 3항을 범죄 책임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유형화 된다. 먼저 장애 상태 하에서의 실행행위 시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으면 고의불법이고 과실이 있을 뿐이면 과실불법을 인정한다. 구속요건 해당성 판단 단계. 다음으로 장애 상태 하에서 행위한 행위자에게 책임 능력 또는 한정 책임 능력 사유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통한 책임 판단 단계. 마지막으로 행위자가 장애 상태에 빠지기 이전 단계에 원인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동그라미 1번의 장애 상태의 야기의 자의성 여부 및 동그라미 2번의 위험 발생 예견 여부를 확인한다. 형법 제10조 3항의 적용을 통한 책임 비난 확정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동그라미 1과 2의 요건이 모두 분명되면 형법 제10조 3항이 적용되어 행위자에 대해 완전한 책임 비난이 가해진다. 이 경우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는 이미 불법 판단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고의의 불법 행위인 경우에는 고의범으로, 과실의 불법 행위인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반면에 위 1과 2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정되면 형법 제10조 3항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 10조 제1항 혹은 제2항이 적용되어 행위자에게 책임 조각 또는 책임 감경의 효과가 인정된다. 380페이지 5번의 관련 문제. 양가 1번의 부작위범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장애 상태 하의 행위 및 결과 발생 시에는 책임 무능력 상태가 아니라 행위 무능력 상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장애 상태에서 자기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3항에서 정신장애 상태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행위 통제 능력의 결여 또는 미약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행위 무능력 상태와는 다르다. 따라서 원인행위 시 위험 발생을 야기한 자가 장애 상태를 자유로 야기한 후에 위험 발생을 방지할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부작위 행위가 되어 고의 부작위범 또는 과실 부작위범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가로 이번에 실행의 착수 시기.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구속요건 모델에 의하면 실행의 착수 시기도 원인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거나 예비적인 원인 설정 행위가 완전히 끝나고 장애 상태에 빠진 행위자가 실행행위를 향해 진행을 결정적으로 예시한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현된 구속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실행행위를 파악하는 예외 모델을 취하면 실행의 착수 시기도 구속요건
실현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인 장애상태 하에서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장애상태 하에서 자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을 창출하였거나 위험을 전대시킨 때에 실행에 착수가 있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장애상태 하에서 객관적 조율 위반이 있는 때에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해야 한다. 양가로 3번의 예견 내용과 고의 내용의 불일치의 경우, 종로의 해석문에 따라 원인행위 시에 위험 발생에 대한 예견을 고의로 해석하면 이 고의 내용과 장애 상태하에 행위자의 고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행위자가 A를 살해할 것을 예상하고 심신장애 상태를 자의로 야기하였는데 실제로 장애 상태 하에서는 B를 살해하였을 경우에는 예견 내용 A에 대한 살해와 381페이지 장애 상태하의 고의 내용 B에 대한 살해가 일치하게 된다. 이 경우를 구성요건적 착오 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해결하려는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 모델에 따를 경우와 예외 모델에 따를 경우 각각 그 결론을 달리한다. 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어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기준으로 삼는 고의의 내용 대상이 각각 다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인행위 시의 예견은 실행행위 시의 고의와 구별되는 독립변수로서 행위자의 책임 비난을 인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해석 태도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를 착오의 문제로 볼 필요가 없다. 특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실행행위를 장애 상태하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로 보는 하에서 보면 실행행위 이전의 단계에서 행위자가 예견한 내용과 실행행위 시 행위자가 인식한 내용은 애초에 비교 단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A를 살해할 것을 예정하고 장애 상태를 야기하였는데 실제로 B를 살해한 경우에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장애 상태 하의 행위이므로 실행행위 시에 B를 살해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있는 이상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원인행위 시에 A의 생명에 대한 법익 침해를 예견한 것은 형법 제10조 사망의 위험 발생에 대한 예견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예견 내용과 고의 내용이 질적으로 불일치할 경우, 원인행위 시의 예견 내용과 실행행위 시의 고의 내용이 전혀 다른 종류의 법익 침해의 경우에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원인행위 시에 절제할 것을 예견하였다가 장애 상태 하에서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행위를 한 경우, 또는 원인행위에서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실제로 장애 상태 하에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체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완전 책임의 한 요건인 형법 제10조 사망의 위험 발생의 예견이라는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행위자는 사물 변별 능력 혹은 의사결정 능력의 결여 정도에 따라 책임 조각 혹은 책임 감경 효과를 받게 된다. 다만 장애 상태 야기 시에 예견한 내용에 대해 인적 물적 준비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별도로 예비 모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원자형을 봤고요. 주관식 및 객관식 시험에서 당연히 나오고 어렵게 나올 부분입니다. 이 내용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